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VS랩 아카데미 김용찬 원장입니다. 이번에는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에서부터 텍스처 매핑, 라이팅까지 이르는 아트웍 과정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우리가 교육받을 수 있는 어떤 튜토리얼을 제작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만들어 볼 예제는 라마웍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작되는 키보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 사이트에서는 개인이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굉장히 예쁜 기계식 키보드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M6-A라고 하는 이 제품은 6개의 키를 따로 빼놔서 그 매크로라고 하죠. 이제 단축키화 시켜서 작업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하드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모델링을 저랑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볼 거고요. 나름의 디테일을 살려서 그냥 불로 뚫고 빼고 하는 형태가 아닌 면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디자인하는 토폴로지 개념의 모델링을 시작을 해 볼 겁니다. 자, 우선 전반적인 제품의 형태를 보면요. 테두리는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가 담기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예쁘게 돌아가 있어요. 뒷면도 마찬가지겠죠. 뒷면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구멍이 파 있고 여기 뭔가 덮개 같은 게 덮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뒷면은 이렇게 생겼다. 그 다음 USB 포트가 꽂히는 부분은 이렇게 생겼다. 여기도 이렇게 베벨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키캡이 들어가는 부분 다 나눠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인 모델링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만 하는 이론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가 세그먼트를 4개 나눠서 에디터블을 하고 자, 이렇게 면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이라는 것을 할 때는 토폴로지의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토폴로지라는 것은 오브젝트를 구성하는 면의 흐름을 의미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생긴 요소에 두께를 주고 베벨까지 적용했을 때 문제점이 있냐 없냐를 이제 기준했을 때 지금 이 오브젝트는 올바른 토폴로지의 구성이 아닙니다. 자, 토폴로지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의 아웃라인의 형태감을 따르게끔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면의 흐름이 한 바퀴를 돌아서 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갈린 부분을 보시면 면의 흐름이 이렇게 가는 거 한 방향, 자, 이쪽으로 오는 게 한 방향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토폴로지가 올바르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이 제품의 전반적으로 이제 동글동글한 형태, 뒷면도 동글동글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토폴로지의 구성을 모르게 되면은 얘를 제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종이장에다가 제가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알파벳 D죠. 두께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Create Caps를 눌러서 뒷뚜껑을 닫았어요. 자, 저는 월드 플레인을 끌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베벨을 줘야 되겠죠. 자, 먼저 Subdivision Surface에 집어넣었을 땐 일단 뭉그러질 거예요. 왜? 각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엣지 모드, 루프 셀렉션으로 윗면과 아랫면 그리고 이런 모서리 지는 부분들까지 엣지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자, 베벨을 적용해 볼게요. 베벨의 옵셋은 5cm, 서브디비전 값은 1이라고 늘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일단 이것을 서브디비전에 넣었을 때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세그먼트를 봤을 때 이런 부분이 깨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깨지죠.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 이제 n건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폴리곤은 사각형이 아니라 오각형, 육각형에 해당하죠.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로 돌아갔을 때 자, 이런 기역자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게 공식이 있거든요. V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으로 오목한 형태의 각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바깥쪽은 이 물체 안쪽은 이렇게, 즉 X자로 면이 구성되어 있으면 무조건 망해요.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라인 컷, KK죠. 라인 컷을 이용해서 가운데를 잘라주고요. 자, 그리고 이 각을 기준해서 양쪽에 있는 기퉁에서 이렇게 한번 ESC, 자, 이렇게 한번 잘라줍니다. 자, 그럼 다 삼각 폴리곤이 됐죠. 여기서 엣지 모드 라이브 셀렉션으로 새로 그린 게 아닌 기존에 있던 두 개의 엣지를 잡고 우측 클릭해서 디졸브 합니다. 여기 이제 앵글 라인스가 켜 있네요. 작업하실 때 앵글 라인스는 꺼주시고, Z축이었구나. 월드 액시스도 끄고, 자, 이렇게 되죠. 지금 이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폴로지가 쭉 뻗어 있는 게 아니라 가다가 이렇게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야만 면을 잡고 두께를 줬을 때, 자, 한번 볼게요. 모서리, 가운데는 베벨 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양쪽이 가깝게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베벨을 적용하게 되면 5cm 줄게요. 완벽하게 모든 폴리곤들이 다 사각형으로 구성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런 물체는 Subdivision Surface에 들어갔을 때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Subdivision을 켜진 상태에서 보면은 이런 흐름들이 일정하게 형태를 이룬다. 이것만 봐도 이 모델링 데이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라마웍스에서 자, 아래쪽에 보니까 동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동영상은 제품이 360도로 돌아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제가 노가다로 정지 이렇게 시켜가면서 스크린샷을 2개 찍었어요. 프론트 정면과 백. 자, 이 스크린샷들은 모델링을 할 때 비례감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정면 뷰에서 Shift V 또는 Alt V죠. Shift V. 자, 이것은 여기 옵션에 Configure라는 부분에서 동작을 시킬 수가 있죠. 자, Configure에서 정면 뷰를 기준해서 백 이미지를 누르고요. 여기다가 자, 프론트 이미지를 깔게요. 근데 이제 이미지 사이즈가 좀 크니까 저는 한 300cm. 자, 그리고 큐브를 하나 만들어서요. 큐브의 가로폭을 줄여서 딱 맞게. 네, 여기서 이제 큐브가 좀 정수로 떨어지는 게 좋겠죠? 자, 400cm 할게요. 400. 자, 큐브의 사이즈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140 하면 되겠죠. 140cm. 자, 큐브가 정수로 떨어지니까 이미지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Shift V 다시 누르고 이미지 사이즈를 이렇게 줄여줍니다. 요 정도. 392cm 사이즈가 나오네요. 그죠? 자, 이미지가 정수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큐브 사이즈가 정수로 떨어지는 게 더 편해요. 자, Z축도 큐브에
제가 프론트에 깔았네요. 탑 위에 깔아야 되겠죠. 자, 위에서 봤을 때니까 프론트 탑, 그럼 그냥 프론트에 하죠. 자, Y축에서 사이즈 120, 뭐 딱 맞죠? 아니다, 110, 118 정도로 둘게요. 왜냐면 요거 이렇게 베벨에서 나온 부분 있죠. 요거는 나중에 덮개를 덮어줄 거여서요. 자, 그러면 우리가 프론트 했으니까 백을 하나 해야 되는데, 제가 자주 쓰지 않는 라이트 뷰, 측면 뷰 패널 F3번에서 제가 카메라를 백으로 놓을 거예요. 자, Shift V 해서 여기도 백 이미지를 깔고요. 아까 정면 뷰에서 392였으니까 투면도 392라고 세팅을 해 놓을게요. 자, 그럼 얼추 맞죠? 이 정도면 뭐 가이드 잡기는 훌륭해요. 자, 그럼 이제 두께감을 Z축을 이용해서 얼마 줄까? 한 30cm 정도? 그래서 이게 이제 제품의 정면, 후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저는 이 제품을 그대로 제작하기보다는 좌우가 대칭되어 있으니까 절반만 만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X축 세그먼트 2로 나누고요. 에디터블 할게요. 단축키 C 눌러주시고 포인트 모드에서 렉탱글 셀렉션으로 정면에서 저는 이쪽만 남기고 반대편은 지울게요. 자, 이 끝에 위치한 포인트는 삭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남겨지겠죠. 자, 여기서 저는 엣지 모드로 라이브 셀렉션으로 이 오른쪽 가장 끝 모서리 두 개를 잡고요. 자, 두께가 30cm였기 때문에 저는 베벨을 적용할 겁니다. 자, 베벨을 30 하면 안 되겠죠. 15cm 돌려야 반절이 될 거고요. 서브디비전 값은 3 정도? 3을 하게 되면은 이 반원형이 총 8개의 세그먼트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서브디비전 서페이스 할 때 정원을 표현할 때 몇 각형 쓰죠? 팔각형 쓰죠? 근데 이렇게 반원으로 구성될 때는 반원을 구성하는 세그먼트가 적어도 한 팔각형 정도는 나와야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베벨까지 줬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알게 모르게 요 끝 모서리가 조금 미세하게 애매한 느낌이 있어요. 그죠? 자, 이거는 왜 그러냐? 제가 여기 폴리곤 잡고 움직여 보면 이쪽에서 오는 베벨과 저쪽에서 오는 베벨이 모여서 여기 포인트가 두 개가 배치가 되어 있어서 하나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기니까 옵티마이즈 해주시면 여기 있는 포인트들이 붙게 되면서 하나의 포인트로 합쳐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제 저는 요 케이스 부분과 이 동그란 케이스 부분과 요 밑에 있는 뚜껑 부분은 따로 분리해서 작업을 할 거여서, 자, 폴리곤 모드 라이브 셀렉션으로 윗면과 아래면 폴리곤 잡고요. 우측 클릭, 스플릿 분리해 줄게요. 자, 요거는 뭐라고 할까요? 케이스, 뚜껑, 캡이라고 할게요. 캡. 요거는 바디, 케이스.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캡에 눈을 꺼놓은 상태에서 바디에서 우리가 요 두 개를 추출해서 캡을 만든 거죠. 자, 눈 두 개 다 끄고 보여드릴게요. 스플릿을 했기 때문에 아까 선택한 두 개의 면이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본에선 필요 없기 때문에 원본 케이스에서는 아랫면과 윗면을 폴리곤을 지워줍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즈는 중간중간 해주세요. 불필요한 면들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정면뷰에서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루프 패스컷을 이용해서 일단 요렇게 한번 자르고요. 자, 밑에도 한번 잘라줄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정면에서 봤을 때 이쪽 한번 잘라줄게요. 이렇게. 뒤에는 안 잘렸죠, 그죠?
우리가 필요한 앞면만 잘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자른 부분의 바로 아래쪽도 한번 잘라주시고요. Shift V 눌러서 조금 투명하게, 반투명하게 뺄게요. 자, 요 밑에도 한번 잘라주시고, 위쪽도 한번 자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일단 케이스에 앞뚜껑을 잡고 앞면 먼저 할 거예요. 앞면만 지워주겠습니다. 앞면을 지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거 있죠. 그걸 그대로 하면 돼요. 여기 보시면 라운드 처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자, 저는 퍼스펙티브에서 할게요. 그냥 여기서 라인 컷을 이용해서 가운데를 잘라주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자, 엣지 모드로 여기 두 개의 엣지를 디졸브로 지워줍니다. 면의 흐름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밑에도 똑같아요. 라인 컷으로 이렇게 한번 자르고 이렇게 잘라주겠죠. 혹시라도 포인트 모드를 눌러가면서 뒤에 잘못 잘린 지점들이 없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밑에 쪽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엣지 두 개를 지웁니다. 요것과 요것을 디졸브로 지워줍니다. 자, 그럼 이제 정면배에서 제가 뭘 하냐, 폴리곤 펜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이런 형태감을 잡아줄 건데, 자, 우선 제가 느끼기에는 세그먼트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자, 저는 엣지 모드 셀렉트의 링 셀렉션 이용해서, 자, 요렇게 일단 선택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커넥트 포인트 엣지라는 도구를 눌러서 한 번, 또 한 번,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지금 삐뚤었네요. 자, 이런 엣지는 더블 클릭해서 스케일을 0%로 만들어 주세요. 이런 엣지도 더블 클릭해서 스케일 0%. 이게 삐뚤은 이유가 여기가 이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얘와 얘는 위아래로 이렇게 벌려줄게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라인 컷으로 저는 여기도 한번 잘라주고요. 그리고 여기도 한번 잘라줄게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스케일로 0%, 0%. 자, 되셨죠? 그래서 탑 정면배에서 봤을 때 위치 적당히 잡아주고요. 원래 위치가 좋네요. 자, 그 다음 얘도 위치 적당히 잡아주고, 자, 지금 이제 여기와 여기의 목적은 뭐냐면은, 자, 요쪽이죠, 여기. 이 친구와 이 친구의 목적은 라운드의 시작과 끝을 딱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폴리곤 펜 이용해서 포인트 모드로 이 점을 이렇게, 뒤에 점은 이렇게, 이 점은 이렇게, 균등하게 예쁜 원형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상한 이런 애들은 슬라이드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위치값을 좀 정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돼야 형태가 좀 보기에 나쁘진 않죠. 이런 식으로. 자, 밑에도 똑같습니다. 엣지 모드로 여기 엣지 원의 끝 지점을 잡아야 되니까 요쯤. 그리고 여기 엣지는 요 정도. 자, 그래서 폴리곤 펜으로 포인트 모드에서 잡고요. 잡아주고 잡아줍니다.
좋아요. 슬라이드 도구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잘 퍼지게끔 진정시켜 줍니다. 자, 아주 훌륭하고요. 좋습니다. 문제될 부분이 없어 보여요. 서브 디비전에 집어넣었을 때 면의 흐름이 깨져 보이는 게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각을 안 잡았기 때문에 이러는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뒷면 한번 해볼까요? 자, 뒤에서 바라봤을 때 자, 이번에는 루프 패스컷으로 이쪽을 한번 잘라볼게요. 그냥 일단 해볼게요. 이렇게 잘라주고요. 한 바퀴 잘 잘렸죠? 그리고 아래쪽도 루프 패스컷을 이용해서 잘라줍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쯤을 한번 자를게요. 이렇게.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놓고 저는 이쪽에 폴리곤들을 쭉 잡아서 다 필요 없는 것들이 있죠? 딜리트 이용해서 지워줄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바라보는 것만 이렇게 딱 보이면 좋은데 뒤를 넘어서 이제 저쪽 편에 있는 요소들이 같이 보이죠. 이게 이제 모델링 할 때 되게 걸리적거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는 거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어떤 방법이냐면 옵션에 있는 백페이스 컬링이라는 것을 켜놓으시면 뒤쪽이 안 보이게 돼요. 여기에만 딱 집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루프 패스컷으로 저는 여기 한번 더 자르고요. 자, 요 밑에도 한번 더 자릅니다. 이렇게 똑같겠죠. 라인 컷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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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엣지 모드로 라이프 셀렉션 디졸브 시키고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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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엣지 모드로 디졸브.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루프 패스컷으로 그냥 라인 컷 할게요. 이렇게 한번 더 잘라주시고 자, 여기도 한번 중간 정도 툭 자를게요. 중간. 여기가 이제 너무 넓으니까 중간 한번 툭 잘라주시고 여기 포인트는 밑으로 이렇게 포인트도 밑으로. 네,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루프 라인 컷으로 필요한 부분만 잘라야 되니까 이렇게 툭 자르시고 루프 패스 컷으로 이렇게 자릅니다. 조금 널찍하게 두 개의 포인트 움직이면 되겠죠. 그리고 쓸데없이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 데 있죠. 이런 데는 이따가 어느 정도 면이 균일할 수 있게끔 한 번씩 더 나눠주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럼 뒤에서 바라봤을 때 폴리건 펜 이용해서 이제 면 흐름 잡으면 되겠죠. 자, 우선 저는 얘네를 일자로 만든 다음에 원의 끝자락인 이쪽에 두고요. 자, 이 친구는 엣지를 잡고 슬라이드 같은 거 쓰면 돼요. 슬라이드로 밑으로 쭉 내려서 포인트 모드 슬라이드. 자, 이렇게 시작과 끝에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폴리건 펜으로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로 이렇게 여기가 좀 애매하네요.
여기를 자르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잘라 놓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저 방금 어떻게 했냐면 이거 원래 있던 엣지 여기 엣지 있잖아요. 이게 애매해서 이 옆에 흐름이 애매해서 이거를 그냥 한 줄 쭉 더블 클릭해서 잡고 디졸브를 지웠어요. 그래서 뒤에서 다시 루프 패스 컷으로 여기를 다시 요번에 끝자락을 잘랐습니다. 이렇게 포인트 모드 슬라이드 이용해서 포인트 살짝 위로 자 폴리곤 펜으로 넌 여기 넌 여기 넌 여기 좋아요. 자 그리고 더블 클릭으로 여기 한 줄 쭉 잡고요. 요것만 빼고 잡을게요. 이 친구도 흐름이 이상하니까 좀 내려서 흐름의 위치를 맞춰줄게요. 자 여기 엣지는 슬라이드 이용해서 위치를 이렇게 그렇죠? 자, 이 친구도 적당히 여기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깔끔하죠? 자 밑에 쪽도 마찬가지겠죠? 정면비에서 봤을 때 측면 윗면에서 아랫면에서 봤을 때 여기 슬라이드 잡고 위로 포인트 모드 슬라이드로 여기 자, 여기 엣지도 슬라이드로 끝자락 폴리곤 펜으로 맞춰주고 슬라이드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죠. 네, 이렇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시미트리에 집어넣고요. 대칭이 된 상태에서 제가 Subdivision Surface에 적용을 하게 되면 짠!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폴리곤들이 좀 균일할 수 있도록 제가 위치값을 좀 수정해 볼 건데요. 일단은 UB ring 셀렉션으로 엣지 모드로 여기를 한 중간 정도 나눌게요. Connect Points Edges. 자, 한번 나눴고요. 균등해졌죠, 대충. 자, 그 다음 여기와 여기도 Connect Points Edges 한번 나눕니다. 그죠? 그래 어느 정도 타사에 맞죠? 자, 여기와 여기도 여기와 여기도 Connect Points Edges. 자, 한 번 더 Connect Points Edges. 이렇게 나눠줍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뭐 여기 두께 적용하는 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먼저 저는 정면 뷰에서 디스플레이 옵션에 백페이스 컬링 켜놓은 상태로 자 포인트 모드의 렉탱글 셀렉션으로 제가 여기 포인트만 딱 잡아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눌러서 엣지 모드 클릭하면 선택된 부분 엣지로 딱 선택돼요. 자 앞에만 정확하게 선택되어 있죠.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무브 툴로 이렇게 뒤로 이동시키면 뽑아지겠죠. 이제 키보드의 안쪽 부분인데 이 안은 굳이 채우지는 않을게요. 굳이 채울까요? 그래요, 채우죠. 자, 굳이 채우죠.
자, 브릿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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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그죠?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애매하죠? 자, 그래서 라인 컷, 여기서 포인트 딱 클릭해서, 여기 포인트죠, 여기 포인트. 쭉 뒤에 겹치지 않게 딱 이것만 잘리게 쭉 잘라주시고, 자, 여기도 포인트 딱 클릭해 놓고 뒤에 안 겹치게 해서 쭉 잘라줍니다. 자, 그리고 브릿지로 역시나 자를 건데, 자, 여기도 이제 개수가 맞아야 되니까 여기 엣지 4개만 잡고 커넥터 포인트 엣지 3번, 한 번 더. 자, 그럼 카운트가 맞겠죠? 자, 브릿지로 있고요. 정확하게 이어주고 이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어줄게요. 되셨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자, 되시죠? 자, 그래서 옵티마이즈까지 한번 해주고요. 자, 우선은 제가 한번 볼게요. 서브 디비전에 들어갔을 때 좋아요. 좋은데 좀 이상한 거 있죠? 그죠? 요거는 뭔가 잘못된 거야. 자, 포인트 모드로 한번 보면, 불필요한 점이 하나 찍혀 있으네. 그죠? 이런 건 지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뭔가 이렇게 꼬여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 번씩 쭉 살펴보세요. 뭔가 뒤틀리거나 꼬였으면 거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서브 디비전은 제가 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각을 좀 잡아줄 건데요. 자, 저는 엣지 모드. 자, 여기 쭉 더블 클릭해서 잡고요. 베벨 줄게요, 베벨. 자, 베벨을 얼만큼 줘야 되냐? 제품을 한번 볼까요? 굉장히 날카로운데, 여기 이제 안으로 각이 이렇게 딱 잡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게 사선으로 딱 떨어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제가 그냥 해볼게요. 자, 베벨을 주는데 서브 디비전 0으로 베벨 옵셋을 1cm 정도 줄게요. 1cm.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엣지 모드 더블 클릭해서 여기 2개를 잡습니다. 여기 2개. 자, 여기는 베벨로 0.3 서브 디비전 1. 자, 베벨 옵셋 0.2에 서브 디비전 1 딱 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좋습니다. 이렇게 딱 돌아가죠. 예쁘게. 자, 밑에도 해야 되는데, 자, 밑에는 제가 베벨 한번 줘볼게요. 이게 이렇게 사각형 폴리곤으로 억지로 만들다 보니까, 자, 그냥 베벨을 주게 되면 뭐 문제 없죠. 자, 그래서 서브디비전 켰을 때 최종적으로 예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이 뒤에도 막아주면 되겠죠. 여기도. 자, 제가 저 뒤에서 봤을 때 포인트 모드로 여기 뒷면의 점들을 선택을 하고요. 불필요한 부분 있죠. 위에서 봤을 때 우리는 딱 뒤에 것만 선택을 해야 되니까 렉탱글 셀렉션으로 컨트롤 키 누르고 앞쪽에 대한 건 다 지워줄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뒤에 있는 포인트만 선택되겠죠?
자, 엣지 모드로 컨트롤 클릭해서 변환하고요. 얘도 살짝 안으로 집어넣고, 그죠? 자, 그럼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실 텐데,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브릿지로 일단은 여기서 밑으로 한 세트만 할게요. 브릿지를. 여기서 여기까지 한 세트만 딱. 그죠? 그리고 빈 쪽은 close polygon hole 이용해서 이렇게 막아주게 됩니다. 잘 되시죠? 자,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나누고 여기까지. 자, 여기 보시면 1, 2, 3, 4 있죠, 여기. 여기부터 끝으로. 그리고 여기도 1, 2, 3, 4 여기부터 끝으로. 요거는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잘라주시고, 얘네들은 그냥 쭉쭉 잘라주면 돼요. 일자 아니어도 별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 참을 수 없어 하실 테니까 제일 좋은 건 나중에 일자로 만드는 게 제일 좋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뒤에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됐고요. 여기 위치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이 두 개의 점을 잡고 뒤에서 봤을 때 조금만 위치를 이렇게 예쁘게 돌려줄게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엣지 모드 더블 클릭해 주시고 베벨 1cm 서브 디비전 0. 근데 여기가 이렇게 터지는 거는 포인트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점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꼭 살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주 일어납니다, 저런 게. 베벨로 1cm 정도. 여기는 굳이 이렇게까지 뒤에는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냥 여기는 그냥 서브 디비전을 그냥 이렇게 할게요. 1. 자, 그리고 안쪽도 서브 디비전 1cm에 1.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시미트리에 들어가고요. 서브디비전 서페이스에 들어갔을 때 완벽한 구조가 완성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만약에 이게 각이 좀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엣지를 쭉 잡아서 슬라이드로 안으로 이렇게 좀 좁히셔도 돼요. 이렇게. 자, 여기는 슬라이드로 바깥으로. 조금 각이 좀 러프하긴 했어요.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됐고요. 키보드 자판까지 일단은 첫 번째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키캡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면에서 큐브 하나를 만들고요. 사이즈를 이렇게 줄입니다. 대충 키보드의 캡 하나의 크기가 정수로 끊을게요. 그냥 32cm. 그죠? 자, 그래서 위치는 이 정도 되겠죠. 자, 저는 키보드 솔로 버튼 누르고요. 이 친구 이용해서 키보드 캡을 만들어 볼게요. 자, 세그먼트는 4개, 4개, 4개. 4개, 4개. Z축은 나누지 않을게요. 자, 에디터블 해주고요. 이제 뚜껑 부분은 조금 좁아지기 때문에 제가 키보드의 앞면 캡을 잡고 면의 사이즈를 조금 줄입니다. 대충
얼마나 줄일까? 한 85? 85%로 줄였어요. 자, 그리고 뒷면의 뚜껑은 지워줍니다. 딜리트.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라인 컷으로 가운데 X자 만들고요. 가운데 있는 포인트를 선택을 하고 베벨을 줍니다. 원을 만들겠다는 뜻이죠. 자, 베벨을 줄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브디비전 값이 0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양쪽에 있는 포인트들 잡고 스케일을 이렇게 키울게요. 이런 느낌. 그죠? 그래서 자, 가운데 있는 엣지 스케일, 바깥쪽 요 엣지들의 스케일. 자, 이런 것들 조율해서 손가락이 닿는 그런 부분들이 동그랗게 이제 파진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저는 여기 살짝 위치 값을 집어 넣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팔각형이니까 가운데를 십자가로 나눠주겠습니다. 그죠? 자, 이거 서브 디비전에 넣으면 지금은 이상할 건데 조금 이따 해볼게요. 자, 저는 엣지 모드 루프 셀렉션으로 여기 한 바퀴 여기 한 바퀴 잡고요. 막 날카로울 필요 없으니까 베벨을 서브 디비전 0인 상태로 제가 이렇게 조금 널찍하게, 그럼 여기가 이상하네. 서브 디비전 1인 상태로 널찍하게 한 1cm 줄게요. 요건 이따 처리할게요. 자, 그리고 엣지 모드 루프 셀렉션으로 여기 자, 모서리 진 부분을 이렇게 잡을 건데 쉽게 잡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그게 셀렉트의 퐁 브레이크 엣지 퐁 브레이크 셀렉션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뭐냐면은 퐁 태그에 의해서 각이 깨지는 부분에 대해서, 자, 쉽게 말해서 퐁 태그를 우리가 이용하면은 몇 도 이상에 넘지 않으면 막 깨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각에 의해서 선택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왜 이러지?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적당히 뭐 38도 이렇게 잡고 31도 잡고 Select All 하면 이렇게 잡힙니다.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부분을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베벨을 적용하고요. 서브디비전 1. 여기는 라인 컷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서브디비전 서페이스에 집어넣었을 때 이게 아니네요. 키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근데 그냥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근데 조금 이상한데, 그죠? 자, 과거로 돌아가서 좀 다시 해보죠.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른 방법을 제가 해볼게요. 베벨을 주는데 그냥 이렇게 적당히 주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게 한 바퀴가 제대로 선택이 안 되니까, 자,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슬라이드, MO 슬라이드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밀어낼게요. 그죠? 그리고 이 안쪽은 루프 패스컷으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없겠죠. 이렇게. 사실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셀렉트의 퐁 브레이크 엣지 이용해서 셀렉터로 하면 한 바퀴는 선택되고요. 베벨 이용해서 굴려주고요. 자, 이런 끝부분은 한번 이렇게 톡 잘라주면은 되겠죠? 근데 키가 너무 긴 것 같아. 저는 여기 밑에 있는 포인트들을 잡고 키의 길이를 짧게. 자, 그래서 이 키. 자, 이 친구 서브디비전 서페이스 집어넣었을 때 이제 아까보다 훨씬 더 완성도 있는 구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각진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엣지를 좀 지우면 되죠. 요거 하나 지우고요. 요거 하나 지우고요. 이러면은 좀 더 부드러워질 수 있겠죠. 자, 아니면 얘네 반경을 넓히고 얘네 사이즈 좀 줄이고 이런 엣지들의 위치를 조금 베리에이션해서 좀 더 부드러워 보이게끔 만들 수는 있습니다. 뭐 귀엽네요. 요거 이렇게 진행을 하죠. 자, 그럼 됐고요. 요 키 솔로를 끈 상태에서 저는 키를 올바른 위치에 두고요. 자, 컨트롤 얘가 리셋 PSR 아니야. 키의 Y축만 0점에 두고요. X와 Y가 0이 있는 상태에서 자, 모그래프 클로너를 만들 거예요. 키를 Alt 누른 상태에서 클로너를 생성해서 여기서부터 키를 파생시킬 겁니다. 클로너의 복제 방식은 그리드 어레이, 가로 3개, 그 다음에 깊이값 2개, 사이즈를 이게 아니죠? 이거죠. Y축이죠. 자, 그래서 사이즈를 X축은 33, Y축은 여기도 33. 그래서 클로너 자체를 이렇게 이동시켜서 배열해주면 되겠죠. 근데 조금 사이즈가 애매하네. 그죠? 빈 공간이 좀 많아. 키보드 살짝만 키울게요. 105%. 자, 그래서 클로너에서 역시나 겹치지 않게 34 이렇게 두면 아까보다는 좀 더 밀도감이 있어 보일 것 같고, 이것을 통째로 서브디비전 서페이스에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는 키라고 하고요. 요거는 케이스, 요거는 뚜껑이 되겠죠. 자, 일단은 첫 번째 모델링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밑면의 뚜껑과 아랫면의 뚜껑, 그리고 이 아랫면에는 USB 포트가 들어갈 공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구멍을 뚫고 여기도 이제 구멍이 하나 있죠. 이런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USB 단자 부분 모델링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